네, 반갑습니다. 자, 꼴초피싱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덥죠. 지금도 가만히 있는데도 솔직히 좀 많이 덥네요. 네,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월 한 달간 감성돔 금어기였죠. 자, 6월달로 접어들면서, 감성돔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방파제마다 곳곳에, 많아졌는데요. 근데 좀 있으면 또 7월달이죠. 또 7월달에 접어들면 또 장마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또 장마가 또 좀 빨리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상당히 좀 웃깁니다. 갑자기 날씨가 맑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주말에는 또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조금 시간을 내가지고, 오짬 낚시로, 저희 집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잠깐, 짬낚시를 잠깐 나와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뱅어돔 낚시에서 감성돔 촬영을 해보는데, 오늘 날씨가 상당히 지금 무진장 덥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바람은 조금씩 불어주고 있어서, 그래도 낚시는 할만합니다. 오늘도 오후에는 약간 소나기 예보가 있기는 한데, 지금 날씨로 봐서는, 아마 비는 제가 낚시하는 동안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낚시할 이곳은 지금 보여드리면, 이곳은 경남 고성군 거루면 당동에 위치한 당동 방파제입니다. 자, 그리고 저 앞쪽으로는 빨간 정대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찾아오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좀 찾기 어렵다. 바로 앞에 지금 카메라에 보이면 세평지 아파트가 보이는 벽면에 위치한 그런 방파제입니다. 자, 방파제는 상당히 아름답게 되어 있고 좀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파제 길이는 대략 한 100m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70m 정도. 그리고 주말에 가족끼리 오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보이시면 곳곳에 지금 핸서가 쳐져 있기 때문에, 주말 나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기 상당히 좀 안전한 그런 방파제입니다. 그리고, 낚시터에 오면 상당히 또 고민거리가 또 하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죠. 화장실 문제입니다. 화장실은 저 바로 앞에 해양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저곳에서 볼일을 보시면 되고요. 주차장은 지금 앞에 상당히 넓습니다. 아무 곳에 주차를 해두시고, 통에 좀 방해가 안 되게끔 차를 주차해 주시고, 이곳에서 낚시를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촬영이 아니고, 저 아이들 데리고 가족이랑 잠깐 낚시를 왔다가, 이곳에서 운 좋게, 5자 감성돔을 손맛을 또 보고, 4자, 3자, 5자 이런 식으로 손맛을 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좀 아쉽게, 가족끼리 촬영이 아니고 놀러 와가지고 가볍게 낚시를 해가지고, 아쉽지만, 고기 랜딩하는 영상을 좀 찍지 못하고, 좀 아쉽게 쇼츠로만 여러분들한테 5자 감성돔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감성돔 낚시. 일단 이 포인트 설명을 좀 하면서 이곳에서 또 오늘은 감성돔 촬영을 한번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곳에서 감성돔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감성돔 낚시에서 수심에 따른 띠 선택이라든지 채비 운용법 어떻게 하는지 방파제 낚시에서 입질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 공략법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오늘 낚시를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상어종 감성돔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후다닥 빨리 채비를 해가지고 오늘의 대상어종 감성돔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스타트.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답니다. 알림 설정은 괜찮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하는데 자, 그리고 오늘 제 채비를 또 설명을 드리고 바로 낚시를 이어나가야겠죠. 자, 오늘 제 채비입니다.
오늘 저는 낚싯대는 1호 로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릴은 3000번 LBD 릴이고요. 오늘의 원줄은 2호입니다. 2호 플로트. 그리고 오늘 어신지는 생각보다 조류가 그렇게 빨리 가고 막 그런 건 없네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울지를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자, 2B 기울지에 바로 아래 쿠션, 그리고 바로 12호 도래, 밑에는 또 오늘 목줄을 좀 약하게 썼습니다. 오늘은 저는 1.25호. 제가 또 솔직히 여에만 막 안 쓸리고 어지간하면 4자, 5자 감성놈들은 1.25 줄만 해도 충분히 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25 목줄 거의 3m 길이의 감성돔 바늘 3호, 그리고 바늘비 한 7cm 위에 지금 G2 봉투로 하나 물렸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상어를 좀 안전하게 걸고 싶다 하시는 우리 조사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목줄을 좀 약하게 쓰지 마시고, 이곳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석축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박으면 거의 감성돔이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본인이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러면 목줄을 좀 약하게 쓰셔도 되고, 조금 컨트롤이 어렵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2호줄 이상의 원줄 목줄을 쓰셔서 랜딩에 성공해서 감성돔 제가 원하는 대상 어종을 만나보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하는 미끼는 딱 두 종류로 들고 왔습니다. 자, 최근에 왔을 때 이곳에 잡어가 좀 많았습니다. 요즘 지금 사자어라든지 요만한 새끼 고등어죠. 그런 체어들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은 청개비도 일단 한 통을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개체에서 원하는 대상 어종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물색은 상당히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네요. 전날에 비가 왔는데도. 근데 조금 바람은 약간 탁함이 좀 맑은 그런 건 있습니다. 오늘 감성돔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기가 있으면 여지없이 물어줍니다. 그럼 바로 또 오늘도 재미난 낚시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낚시는 기본 습관 중에 습관 기본이 첫 번째는 뜰채를 펴고 낚시를 해야 됩니다. 뜰채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혹시 모릅니다. 낚시 중에 언제든지 큰 고기는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뜰채는 고기뿐만 아니라 낚시 도중에 내가 실수로 지퍼를 열었다가 소품이 빠지다거나 그럴 때 이 뜰채를 펴놓으면 바로바로 순간적으로 상황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뜰채는 기본적으로 펴고 낚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특히나 감성돔 낚시 같은 경우는 언제 큰 고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딱 기회가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방파제 낚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뜰채 미리 펴는 습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의 수심을 좀 알려드리고 또 낚시를 해나가겠죠. 자, 이곳의 수심은 지금 만조입니다. 만조시에는 바다 수심이 지금 한 5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방 한 15m, 20m 캐스팅을 할 경우에는 수심은 지금 한 6, 7m 정도 나오는 그런 수심 형성이었습니다. 일단 잡어가 좀 있을 거라 예상을 해보고 일단 저는 청개비로 해보다가 잡어가 없다 시에는 또 커들로 바꿔가면서 오늘 낚시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캐스팅 들어갔고요. 채비 정렬해주고요. 자, 밥을 딱 주고요. 물은 그렇게 빨리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밑밥은 되도록이면 한 곳에 쌓아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강성돔이 아마 오려면 씹어가 한 2-30분 정도는 돼야 아마 강성돔이 올 것 같습니다. 딱 바람은 부는데 해가 상당히 쨍쨍하네요. 모자를 잘못 들고 와가지고 너무 덥다 진짜. 아이고 더워라. 그리고 지금처럼 더운 날씨에 감성돔 낚시는 어떻게 하냐면 감성돔 굳이 바닥층을 공략할 필요 없습니다. 자, 상층부터 아래층으로 훑어내려가는 그런 방낚시의 방법 패턴으로 낚시를 하셔야 내가 원하는 대상 어종을 만나는데 조금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감성돔이 굳이 바닥층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굳이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제 경험상 4자, 5자들은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날이 좀 덥기 때문에 수온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바닥층에서 한 2, 3m권 정도는 구성을 합니다. 저는 지금 상층부터 바닥층으로 아래로 탐색을 해가면서 오늘 대상어종을 공략하는 중입니다. 물도 많이 멈춰있네. 그리고 밑밥을 뿌리는데 방파제 낚시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뱅에도 밑밥 주걱을 사용합니다. 특히나 방파제 같은 경우는 밑밥 주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노을이 조금 있을 때는 굳이 감성동 주걱을 사용해도 되는데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잔잔할 때는 감성동들이 많이 예민합니다. 이런 주위에 소음들을 인해 가지고 고기들이 놀라서 밑밥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에 밑밥을 좀 작은 주걱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넣어주는 그런 방식의 오늘 낚시는 오늘 좀 하는 중입니다. 자,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제 첫 번째 캐스팅이니까 바로바로 물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밑밥이 들어가고 도로가 좀 가지면 바로 한번 물어 제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도 오따 감성동을 만날 수 있을지는 참 모르겠네요. 예? 보리 첫 고기는 보리면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전이 안 됐잖아. 지금 이러고 자, 다시 한 마리 왔는데. 또 감시 한 마리 왔네. 으쌰. 자, 한 마리 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영 아쉽네요. 또 한 마리 그려냈습니다. 자, 첫 번째 감성동입니다. 사이즈를 볼까? 이게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25 나오겠는데. 125네. 자, 첫 번째 감성동 방생합니다. 으쌰. 니가 문어. 고등어. 이건 아닌데. 가자고. 그 망치만 나오네.
자, 오늘은 바다 낚시의 찌낚시 채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감성돔 낚시를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낚싯대가 필요한데요. 감성돔 낚시에서 주로 쓰이는 낚싯대는 뭐 1호대에서 뭐 2호대, 평균적으로 뭐 4m 50에서 5m 30의 릴대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1에서 뭐 2호대라 뭐 즉시 뭐 가이드 낚싯대 굵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뭐 1호일수록 가볍고 약한 반면에 반대로 뭐 낚싯대 호수가 올라가면 뭐 2호대 같은 경우는 강하고 큰 고기를 제압하는 데 좀 수월합니다. 대신에 단점이 있는데 손맛은 좀 떨어집니다. 일단 그리고 또 무겁고요. 자, 그리고 낚싯대 보면 450, 530 뭐 이런 식으로 뭐 적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낚싯대를 펼쳤을 때 전체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 보통 감성돔 낚시에서 걸림 낚시에 주로 쓰이는 낚싯대는 1호, 530 낚싯대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고가 낚싯대도 좋긴 한데 너무 고가보다는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여유가 된다면 뭐 고가 낚싯대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본인 뭐 형편에 맞게 적절한 낚싯대를 선택하는 게 좀 좋을 듯 합니다. 좀 비싼 낚싯대는 솔직히 뭐 강한 제압과 뭐 가볍다는 뭐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 국산 낚싯대도 요즘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일단 고가대를 사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좀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으로 릴인데, 릴은 평균적으로 뭐 감성 낚시에서는 뭐 2,500번에서 한 3,000번 정도까지 릴을 평균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500번보다는 3,000번 릴을 저는 선택하는 게 좀 좋을 듯 합니다. 3,000번 릴 같은 경우는 뭐 감성돔이라든지 뱅유돔을 뭐 두루두루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000번 릴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으로 원줄인데, 원줄은 제 개인적으로 합사는 좀 비추입니다. 조류도 있고 뭐 합사를 사용할 때 조류 흐름이 약한 건 뭐 둘째 치고, 솔직히 합사를 쓰다가 뭐 채비라도 엉키게 되면 솔직히 민폐고 뭐 낭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사는 좀 비추랍니다. 그래서 뭐 모노줄이나 뭐 카본줄을 써야 되는데, 뭐 플루팅, 세미 플루팅, 싱킹 뭐 이런 복잡한 뭐 단어들이 있긴 한데, 뭐 요즘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뭐 따로 설명도 되어 있고,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뭐 플로트 낚시줄, 뭐 데이 플로트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도 오늘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성돔 낚시에서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채비가 반유동 채비죠. 반유동 채비는 설명을 드리면 일단 낚싯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릴이 필요합니다. 일단 릴대에 릴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품이 있어야겠죠. 일단 가이드에 원줄을 끼우고 통과를 시킨 다음에 뭐 일단 방구스를 넣고, 그 다음에 뭐 어신띠죠. 어신띠 넣고, 그 다음에 뭐 수중띠, 뭐 쿠션 고무, 뭐 도래, 목줄, 뭐 바늘, 그 다음으로 뽕 또는 뭐 물리장 이런 식으로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줄에 오늘 수심이 어느 정도다 하면 매사 매듭을 묶어 주시면 끝나는 게 반유동 채비법입니다. 잡아이다. 잡아이다 이거. 오늘 장난치는데 장난치다가 오늘 걸린다. 아씨, 물 바꾸니까 또 이 짓거리 나와. 내 미치겠다. 그리 크진 않네. 띄워줘. 자, 여러분 한 마리 했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도 대충 한 28에서 한 30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되겠네요. 와, 감성도 역시 있으면 뭡니다. 와, 여기 걸렸다, 여기. 와, 씨. 와, 진짜 위험했다, 이거. 아. 자, 때깔 좋은 감성도. 자, 한 마리 했습니다. 보자. 너는 몇 센치가 나오니? 자, 여러분, 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30 넘네? 자, 사이즈는 지금 제가 보시면 한 33 정도 나오는 감성도입니다. 자, 한수 했습니다. 채비를 바꾸고 목줄이랑 다 교체를 했는데 이렇게 감성돔이 채비를 바꾸자마자 바로 연박 한 마리 물어주네요. 아, 손맛 좋습니다. 진짜 아사 안 나오게 랜딩했다 순간적으로 진짜. 쭉 가고 앞인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지금 안전 장비를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파제 물이 빠졌는데 지금 여기 위에 돌이죠. 자, 이곳에 내려와서 지금 밑밥통하고 좀 씻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갯바위 신발이나 구명조끼를 안 입으신 분들은 절대 저처럼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사고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절대 되도록이면 뭐 두레박 같은 걸로 안전하게 물을 떠서 청소를 하시면 합니다. 근데 낚시가 끝나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낚시터 청소는 무조건 깨끗이 해주시는 게 낚시인이라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늘 제가 낚시한 곳은 경남 고성군 거르면 당동에 위치한 당동방파제입니다. 자, 이곳은 가족끼리 뭐 연인들끼리 뭐 나들이도 오고 고기도 구워 먹고 가볍게 낚시하러 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오늘은 이곳에서 오늘은 감성돔 낚시를 마치려고 합니다. 청소 끝!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